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점의 평행이동 그리고 도형의 평행이동, 평행이동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자, 많은 학생분들이 평행이동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 평행이동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평행이동 개념을 우리가 공식처럼 암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암기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었다라고 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은 이 평행이동 개념을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개념적인 부분에서 혼동이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킬들을 가지고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평행이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십니다.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점이 있습니다. 편의상 X축, Y축도 표현해볼게요. 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그려주고 Y축, X축 그려봤습니다. 자,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의 이름을 A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자,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줘야겠네. 나 이쪽 방향으로 옮겨주고 싶어. 일정한 거리만큼 딱 정확히 얼마만큼 옮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딱 옮겼어. 요만큼 갈래. 그래서 이 점을 딱 찍었습니다. 이 점의 이름을 A 다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점 A를 점 A 다시로 내가 평행 이동 시켜준 거예요. 평행 이동. 자, 그때 평행 이동할 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옮겼는지, 어느 거리 얼마만큼 옮겼는지를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은 수학에서 여러 가지 개념을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방향과 거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행이동의 정확한 정의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의미를 바꿀게요. 제가 의미를 바꿔서 이 점을 옮길 건데 나는 두 가지 스텝에 따라서 옮길 거예요. 첫 번째 스텝, 일단 나는 이 점을 X방향으로 얼마만큼 옮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선을 이렇게 쫙 내려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점을 X방향으로 얼마만큼 옮겨줍니다. 그리고 Y방향으로도 얼마만큼 옮겨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평면이라는 이 요소는 결국 X축과 Y축, X랑 Y라는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거고, 내가 어떤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설정했을 때 X 요소를 얼마만큼 바꿔줄 것이냐, Y 방향의 요소, Y축의 요소를 얼마만큼 바꿔줄 것이냐, 결국 이 둘만 결정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A라는 점을 오른쪽으로 X 방향으로는 내가 A만큼 옮겨주고 Y 방향으로는 플러스 B만큼 옮겨준다고 했을 때 X좌표랑 Y좌표를 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X좌표는 얼마만큼 갔어요? 오른쪽으로 A칸만큼 갔으니까 X 플러스 A가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Y좌표는 B만큼 갔으니까 위쪽으로 Y좌표 B만큼 갔으니까 Y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점 A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해준 점을 A-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하지만 평행이동한 양이 마이너스라면 왼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Y축 방향이 마이너스라면 아래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방향이면 마이너스, 아래쪽 방향은 마이너스,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생각의 편의상 오른쪽, 위쪽으로 옮기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행이동을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말로 써볼까? 자, 문장으로 써주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켜준다. 문장이 길죠? 네, 근데 길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익숙해져야 되는데 요 의미, 매번 길잖아. 매번 언제 이렇게 쓰고 있어. 그죠? 지금 내가 쓴 것만 봐도 1시간 걸렸는데, 그죠? 이거 쓰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수학자들은 이렇게 길게 쓰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x, y라는 점이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뭐야? xy가 플러스 a 지금? 플러스 a 플러스 b 요만큼 바뀌었다. 그냥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똑같다는 의미고 요 표현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에 문장으로 내가 쓴 거 아니라 밑에 기호로 나열해서 이제 표현한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이 뭐 어디 예컨대 서술형 답지를 낸다 해도 그냥 이렇게 기호로 요약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겠죠. 혹은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건 평행이동이구나 라고 캐치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점의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했고요. 자 점을 이동시켜봤으니 이번에는 도형을 이동시켜봐야겠네요. 자 도형을 평행 이동시킨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가지 도형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뭘 예시로 들까? 포물선을 한번 예시로 들게요. 포물선의 평행 이동을 생각할게요. 자 포물선을 평행 이동해야 되는데 꼭지점을 이제 한번 편의상 표현을 해보고요. 자 이 포물선을 내가 평행 이동할 건데요.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조금 조심해요. 왜냐면 점을 평행 이동할 때 점은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 대충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포물선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들었어요. 싹 들어가지고 여기다 옮겨놔야 되는데 그 손이 미끄러졌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옮겨버린 거야. 이거 돼? 안 돼?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축이 지금 이렇게 똑바로 있잖아요. 축이 똑바로 있는데 지금 얘는 축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옮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축이 똑바로 되도록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면 완전 잘못인 거예요. 얘는 그냥 틀린 거야. 잘못 옮긴 거고 내가 평행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똑바로 옮겨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내가 이렇게 옮기고 싶은데 손이 미끌미끌 거려가지고 내가 이걸 옮길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옮기는 걸 상상하고 싶은데. 야, 그래서 이거 좀 모양이나 크기 변화 없이 위치만 어떻게 기깔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했어요. 자, 어떻게 내가 할 거냐면은 아주 이제 모양이 변하지 않는 막대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막대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막대기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자, 막대기를 그림을 그릴 자신이 없는데, 자, 막대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녀석은 이 막대기가 얘는 뭐 막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도 아주 이제 탄성이 없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막대기 한쪽 끝에다가 내가 마치 컴퍼스 알죠? 컴퍼스 원 그리는 거. 컴퍼스 하듯이 기준이 되는 이 침을 하나 딱 놨어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침을. 그리고 반대편 끝, 여기 반대편 끝에다가 내가 요 끝에다가 이렇게 펜을 놓은 거야. 펜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연필심이 이렇게 있어. 샤프도 펜이든 뭐 아무튼 좋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종이에 딱 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입체적으로 내가 지금 입체를 잘 그림을 표현 못했는데 입체적인 걸 상상을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이걸 요대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예요. 요대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가 이제 요걸 따라서 그림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절대 실수할 일이 없잖아, 그죠? 물론 손이 미끄러져서 사실 얘를 놓쳐버리면 답이 없긴 한데 뭐가 어찌됐든 이거를 내가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평행이동이 그대로 갈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죠? 요런 걸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자, 우선 이 상황이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평행이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똑같이 이제 내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을 내가 f x, y는 0이라고 이제 일반형으로 표현한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 기호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호의 의미를 복습을 하고 오세요. 뭐야? x랑 y에 관한 식이 있다. 그 식이 이퀄 0이다. 라고 뭐 두 변수 x, y가 있고 그 x, y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때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는 요점이에요. 요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도형의 방정식을 fx, y는 0이라고 했는데 내가 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두 점에다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 점에다가 p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 점에다가 q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P랑 Q랑 어떤 관계가 있어. P랑 Q랑 어떤 관계가 있는데 P랑 Q랑 연동돼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점 Q, 이 Q가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자취의 방정식 개념이 들어가죠. 다시 뭐라고? 난 Q가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라고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네?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Q의 좌표를 X, Y라고 둡시다. P도 변하는 애잖아? 근데 P랑 Q랑 똑같이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 P의 좌표를 A, B라고 두자고. 이래 놓고 나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점 P랑 점 Q 사이에 평행이동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파란색은 길이도 안 변하고 각도도 안 변하잖아. 이 상태가 그대로 움직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P랑 Q 사이에 평행이동을 구할 겁니다. 평행이동을 구해요. 자, X축 방향으로 뭐 얼마간 평행이동이 어떻게 플러스 M,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플러스 N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관계식을 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관계식은 뭐야? 점 P는 fx, y 위에 있는 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f, a, b 이퀄 제로. 관계식 하나 나고요. a, b에 대한. 그 다음 두 번째. x랑 a랑 관계 나오죠? 어떻게? a에다가 평행이동하는 녀석이 x가 된다. 그죠? 세 번째. 그 다음 b에다가 평행이동한 녀석이 y가 된다. 자, 모든 재료는 끝났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 q, x, y에 대한 방정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 A, B에 대한 방정식. 그래서 두 식을 A랑 B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X랑 Y에 대해서 했죠 지금. 그래서 A는 X-M, Y는 Y-N이라고 써준 다음에 이 결과를 뭐야? 1번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최종 결론이 뭐다? F, X-M, Y-N 이퀄 제로라고 하는 새로운 방정식. 이것도 또한 x, y 두 변수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이죠. m, n은 상수고요.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이 결국 뭐가 되겠어? 이 녀석의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그냥 개념을 모르고 무지성으로 외웠던 x 방향으로 m, y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빼줘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항이라는 단어도 좋아하진 않지만 뭐 이항의 원리라든지 뭐 등식의 원리라고 합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도형은 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니까 그래요. 점은 그냥 숫자였잖아요. 점은 그냥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해졌던 거예요. 근데 도형은 방정식으로 표현되니까 우리가 등식의 원리를 적용을 해줘야 되고 등식을 다루다 보면은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주는 게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있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써놨는데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라는 것은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잖아요. 평행이동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지만 표현, 이거는 조금 보조 설명합시다. 표현 방식. 표현 방식의 차이는 명확하게 있다. 뭐야?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서 플러스로 표현이 되는데 평행이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 그리고 점의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 사실 도형의 평행이동과 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도 한번 연습을, 개념을 학습을 해본 상태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큰 거부감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암기하고 유형으로 익혀갖고 파악했던 것들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이 개념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다가 제가 조금은 오버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시고 개념을 정리를 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념 설명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